보겠습니다. 1세트씩, 그러니까 20문제씩 한 세트를 잡고 최신 기출문제 위주로 최종 마무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세법이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네, 맞고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한다. 맞죠? 네. 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네, 맞고요. 4번이요. 무상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지금 등기가 이 부분이죠. 정리해야겠네요. 이 부분도. 등기된 물건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된 경우 자,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처럼 무상 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그죠? 이게 틀린 부분이죠. 무상 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하여 뒷부분 다 맞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다. 그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데 등기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등기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자, 5번이요. 주택법 2조 3호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네, 맞는 지문이죠.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별도 합산 이것도 정리해야겠네요. 자, 기억이요.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요.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죠. 초과 누진세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에서 0.4%고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디귿은 0.5%의 비례세율로 적용되어 있고요. 리을이 초과 누진세율의 주택 0.1에서 0.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요. 그래서 문제 3번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요. 일단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요.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취득, 그죠? 보유, 양도 단계 다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보유 들어갑니다. 지방교육세요.
마찬가지로 취득, 보유. 양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개인지방소득세 마찬가지로 보유와 양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보유 단계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보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문제 4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 취득 시기, 상속 개시일부터 맞죠. 맞고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맞고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민법 83구조 2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맞고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경우 취득 물건의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 물건의 등기일이 아니라 그렇죠? 조번 법령에 따라서 그 간척, 매립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다만 그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 받거나 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그 사용 승낙일, 그 다음에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어쨌든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사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이나 이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죠. 이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때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그 청산금을 수령하는 자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를 본다는 점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부담부 증여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게 틀렸죠? 증여자의 그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가액은요 그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의 자산을 변제해 충당한 때. 네, 정답이죠. 이건 양도로 봅니다. 양도담보계약 체결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의 재산을 변제해 충당할 때. 맞고요.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이때도 자기 부동산을 그죠? 경매에 의하여 자기가 매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가 아니겠죠. 양도로 보지 않겠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요.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 있어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갑이 X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3번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X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다? 네, 그런 제도 없죠.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 공제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는 없습니다. 자, 7번이요.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항 4호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아니죠. 추후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합니다. 사실상의 사용일을 1번이 틀렸죠. 나머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되고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의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 개시된 날. 다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자, 8번이요.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광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죠. 광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한 선박의 등록 역시 등록 면허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마찬가지로 등록 면허세 과세되죠.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등록 면허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 1억 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2017년이죠. 그래서 201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등기분을 포함해서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취득세.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번 광어권, 2번 외국 선박, 그죠? 3번 부가제척 기간, 주택 등기, 4번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차량 다 등록 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정답 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죠. 토지, 지문 1번이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가 아니라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번 틀렸고요. 틀린 지문, 그죠? 분기의 말일 이게 아니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번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의무 있다는 거고요. 3번 건물을 신축하고요.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3번 질문 어디가 틀렸냐면요. 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아니라 3번 질문 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이 부분이 아니라요. 해당 건물의 환산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이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쵸? 정답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답 5번. 자, 10번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법을 개정한 부분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주택을 양도해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2020년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아니죠.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0년 5월 31일까지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확정 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납 네. 가능하죠. 2번이네요. 3번이요. 예정 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죠. 그러면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없다가 아니죠. 4번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 신고하여야 하죠. 4번도 틀렸습니다. 예정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정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나 그 다음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틀린 질문이죠. 정답 2번이고요.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재산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틀린 지문이죠. 토지 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외워야죠. 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맞습니다.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네, 맞고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죠.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9월 30일 납기가 아니라 7월 31일까지 7월 31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 징수합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하죠. 네, 맞죠? 자, 1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지문.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게 아니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 양도되면 비과세입니다. 3년 되는 날이 아닙니다. 틀렸죠? 그래서 2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4번,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을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아니라 10억 원이 1세대 1주택 양도로 양도는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속한 양도 차익은 과세됩니다. 4번 지문 틀렸죠? 그래서 4번 질문에 양도 당시 실질 거래 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을 양도는요 9억이죠. 9억을 초과한 부분에 속한 양도 차익은 과세됩니다.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된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4분의 1 이하인 경우, 4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4분의 1 이하인 경우입니다. 정답은 2번. 13번이요.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 오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거. 1번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맞고요. 부동산 소재지와 의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의뢰 주소지로 한다?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와 의뢰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네, 부동산 소재지로 합니다. 2번 틀렸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다. 네, 등록 면허세의 표준세율이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 등록 면허세 세액은 6,000원으로 한다. 자,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병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14번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요. 다음 조건 외에 고려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일단 지방자치단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그 다음에 2번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 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한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에 전용하는 제방,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구역 보호에 있는 전답 다 비과세 대상 해당하지 않지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답 5번. 자, 15번이요. 소득세법상 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에 의하에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과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 비용. 2번 납세 의무자,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3번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비에 포함되죠. 4번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의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 이것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보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등은 포함이 되죠? 4번.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6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2020년 현재죠.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5억이 아니죠.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초과한 자입니다. 5억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자,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 원인 경우 적용될 세액은 1천분의 3이다. 3번 틀렸죠.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5입니다. 근데 2020년 이제 개정이 되면 1000분의 6으로 개정이 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상에는요 물납 규정이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요. 5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네, 정답이죠. 17번이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거요. 틀린 거. 전세권 설정 등기 1천분의 2 맞고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네. 지역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임차권 설정 및 이전 등기. 네. 수업 중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소독을 좀 해가지고요. 자, 정답 4번이죠. 부동산 임차권 설정과 이전 등기는 임차 보증금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임대차 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1천분의 2가 아니에요. 임대차 금액에서의 1000분의 2에 해당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맞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자, 1번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가장 높은 거 이거 2.8%입니다. 예, 주택 아니고요.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2.8%. 그 다음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2.8%고요. 영리법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 취득한다 2.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10조에 따른 취득가액이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1%입니다. 1%.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3%. 네. 그 다음에 가산세죠. 지방세법상 가산세 오른 거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맞고요. 이거는 이제 가산세를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신고 불성실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럼 일단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자, 일반은 여러분 무신고 세액의 100분의 20이죠. 네.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 무신고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문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100분의 40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두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 자, 전 일반적으로는요 과소신고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네, 부정행위 그죠?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 과소신고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3번, 4번 해결되겠죠? 자,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20 틀렸습니다. 4번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 과소신고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라고 말씀드렸죠. 4번 틀렸어요. 다음 5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건요. 그죠? 자, 미납세 곱하기 1일 10만 분의 그 법정 이자율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거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20 네. 그렇죠? 정답 1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죠. 틀렸습니다.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가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그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틀렸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죠. 70이 아닙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세트 20문제 봤고요. 하루에 한 40문제만 매일 푸는 것도 과목별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